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며 바닷길이 열리는 부안군 하섬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섬 주변에서 계속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단이 됐던 옛 고부관하가 일제에 의해 강제 철거돼 흔적을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최근 고부관하를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안군 의회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3일 정읍시 이반면의 한 주택에서 40대 A씨가 철근 위로 떨어져 옆구리를 관통당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부안에는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며 바닷길이 열리는 하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섬 주변에서 계속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양옆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바닷길이 열리는 부안군 하섬은 많은 관광객이 찾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덕도 있지만 바지락 등을 잡는 갯벌 체험도 인기입니다. 바지락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하섬 주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만 4건입니다. 부안해양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성인 걸음보다 빠르게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미처 피하지 못한 겁니다. 해경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망사고 발생지인 하섬 주변 갯바위인 진여상부를 올해부터 출입 통제 장소로 정했습니다. 또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바닷물이 급격히 들어오는 시간이오니 연안 탐방객께서는 신속히 육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들어온다는 방송이 여러 번 나왔지만 사람들은 요지부동. 출입 통제 장소인 진여에 들어간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며 직접 가서 끌어내니 그제야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위험해요. 네, 전부 아까 여기 hotel 타고네 나중에. 말안 들었다니까요. 몰랐대요. 알고 문자에 맞춰서 나와요. 자, 미안해요. 해경은 안전조치에 비협조적인 사람이 대다수라며 출입 통제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거부적이죠. 사람들이 왜 자기가 안전하는데 자기가 안전을 자기가 지키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나갈 건데 왜 굳이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긴 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출통제 지역을 지정을 했고요. 해경은 연안 안전지킴이를 선발하고 물때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에 공지를 띄우는 등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섬 주변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하섬 옆에 진여라는 바위가 있는데 물이 빠지고 들면은 잠겼다가 들었다가 하는 바위입니다. 거기서는 저희가 해루질을 하고 계시다가 물이 들어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고립돼서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안내방송을 무심코 넘기는 사람들.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안전의식과 안전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단, 단초를 제공했던 곳이 옛 고부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철거돼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 어렵게 됐는데요. 최근 고부 관할을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기도 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에 있는 고부 초등학교입니다. 1894년 당시 전봉준 장군 중심의 농민군이 탐관오리인 조병갑 군수를 몰아낸 옛 고부 관아터입니다. 이른바 고부 농민봉기는 동학농민혁명의 발단이자 출발점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현재 건물 기둥을 받치는 돌인 초석이나 기단석으로 추정되는 흔적만 남았을 뿐입니다. 일제가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고부 관아 건물을 학교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정의 상징이자 동학농민혁명이 최초로 발발했던 고부 관아는 사라지고 학교만 남게 된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는 장소성과 역사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인근의 전봉준 고택이나 황토현 전적지의 경우 이미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지만 고부 관아터는 점차 잊혀지고 있다는 것. 고부 관아를 복원하는 것이 곧 고부농민 봉기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학농민혁명하면 가장 이미지상으로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전봉준과 조병갑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56개 전라도 분현 그 관아 건물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고부 관아는 혁명의 근거지이자 전초기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자리에선 고부 관아 복원을 위한 밑그림도 처음으로 제시됐습니다. 복원 방향부터 범위, 활용과 관리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고부 관아의 부속 건물인 객사와 동원이 옮겨 설치된 곳도 알려지면서 복원 시 중요한 유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그 주의를 기울 부분 동원의 어떤 위치와 동원의 완벽한 어떤 복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 있는 부속 건물이 감옥과 무기고입니다. 고부 관아 복원을 위한 용역을 끝낸 정읍 씨는 이번 전문가 토론에 이어 관련 학술대회와 시민 공청회도 열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이전과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 마련 방안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고부 관아 복원에 필요한 사전 절차인 학교 이전과 학교 정리 문제, 또 예산 확보 문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와 평등, 인본주의 사상을 내세운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3.1 독립운동으로 또 민주화운동의 뿌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제는 그 단초이자 발단이 됐던 고부 관아를 복원하고 고부 농민봉기를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부안군의회가 24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정부의 외교가 국익을 무시하고 일본의 요구에 순응하는 모양새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히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3일 정읍시 이반면의 한 주택에서 40대 A씨가 철근 위로 떨어져 옆구리를 관통당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상을 입은 A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지 작업을 하던 A씨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이 5년 전보다 82%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대검찰청의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는 지난해 274명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마약 사범이 5년 전인 지난 2017년 110명보다 82.6% 증가했습니다.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쳐 달아난 현직 해양경찰관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A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쳐 달아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7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경위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순창구는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를 7월부터 2,000원씩 인상합니다. 순창구는 입장료를 인상하는 대신 지역 화폐로 돌려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구는 매표소에서 지역 음식점과 상가, 숙박시설,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00원 상당의 순창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단순한 풍문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대부분 총선 출마 예상자를 점치는 지역정가의 추측성 이야기지만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같은 소문은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윤석열 정부와 악연이 깊은 인사들의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전주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안혜욱 씨가 10.15%의 득표율을 올린 이후에는 무연고자들까지 전주 출마를 고려한다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구에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인 전북 정치권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다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전북 인사 가운데는 남원 출신인 최강욱 의원과 고창 출신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 의원은 자신의 재판과 수도권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음에도 전주 출마와 남원 출마에 대한 제안과 후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윤 전 검사장의 경우는 고향인 고창과 전주 출마 전망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척점에 있다는 점에 따른 것으로 일부에선 수도권 내 전략공천설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연말까지 전기차 충전기 107기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남원시는 지자체에서 용지를 마련한 후 민간 회사인 이지차저가 충전기를 설치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충전기는 수요가 많은 공공시설과 대형 주차장, 관광지, 상가 밀집 지역 등에 배치됩니다. 충전 시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 중립 등 대기 환경 개선에 힘써가겠습니다. 부안군이 전북 지역 최초로 수소를 연료로 쓰는 청소차 한 대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유해물질 배출 감소와 대기오염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수소 청소차 2대와 저상버스 4대를 추가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수소 청소차 보급은 대기오염 완화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확대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임실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휴일에도 농기계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임대사업소 4곳에 관리기를 비롯한 농기계 22종, 800여 대를 농민들에게 임대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또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해 0.5헥타르 미만을 경작하는 70세 이상 농민에 대해서는 흙가리와 비닐 피복 작업을 돕도록 했습니다.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 구매 및 신규 농업기계 도입을 통해 영농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창군과 전라북도 교육청이 교육협력 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24일 고창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심덕섭 고창군수와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은 글로벌 인재 양성 정책과 지역 내 돌봄시설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 지역 교육 현안 해결과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주말 동안 도서 지역 응급 환자를 잇따라 격포항으로 이송했습니다. 지난 23일 저녁 6시 40분쯤 부안 위도 주민 70대 A씨가 고혈압 증세를 보여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보건지소의 신고가 부안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이용해 A씨를 격포항으로 긴급 이송하고 119 구조대에 인계했습니다. 앞선 새벽 3시 10분쯤 부안 상황등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60대 B씨가 닷줄이 끊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경은 연안구 조정을 급파해 허벅지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거동이 어려운 B씨를 격포항까지 이송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